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5년 전인 1895년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는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타임머신이란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이제 타임머신 개념을 생각해낸 천재라고도 말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비밀스러운 능력을 그가 최초로 드러낸 거다라고 믿기도 했죠. 그렇게 이 소설이 출판된 이래 수천 권의 관련된 또 책과 기사, 영화까지 만들어졌고 과연 정말 이 시간 여행이라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호기심은 이어졌습니다. 이런 시간여행과 관련된 후속 작품 중 하나인 Le Nouveau Mystère du Vatican 2002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프랑스와 브룬이라는 신부의 저서입니다. 무려 교황청 신부가 밝힌 책이었죠. 근데 이 책 안의 내용이 쉽게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소개된 크로노바이저라고 불리는 시간여행 장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대중과 음모론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죠. 고대 언어 연구자 그리고 교황청에서 성서 연구원 출신인 이 푸른 신부가 책에서 1960년대 초에 과학자이면서 신부님이신 펠레그리노 에르네티를 만나서 성경 해석을 논하다가 그에게서 크로노바이저의 존재와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밝힙니다. 이후에 부른 신부가 에르네티 신부하고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이 크로노바이저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맹세까지 하게 되죠. 에르네티 신부, 그는 1972년 5월에 한 이탈리아 주간지와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과거에 사진을 찍는 기계가 발명되었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기사였죠. 내용은 그 기계가 바로 크로노바이저의 일종인 타임머신이고요. 바티칸 교황청의 명을 받아서 1950년대에 에르네티와 다른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웬일인지 이 과학적인 진보를 꿈꿨던 로마 교황청이 바티칸에서 비밀리에 과학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타임머신을 개발하라는 목표를 주게 되죠. 그때 가장 먼저 성 베네딕트 소도의 소속의 에르네티 신부를 기획감독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는 교황청에 소속된 신부 중에 명망 있는 신학자로 알려져 있었고요. 동시에 엑소시스트이기도 했고 언어와 음악학자 또 양자 물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이전에 한 카톨릭 대학교 성가 연구를 하던 중에 어떤 이 자기장을 이용한 녹음기에 녹음이 된 목소리가 이 대학의 설립자이자 명망 높은 한 신부의 돌아가신 부친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으로 유명해지죠. 이런 일화를 통해서 에르네티 신부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서 나온 음성과 시각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딘가에 이걸 존재하는 그 상태로 남아있는 수 있다라고 가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 12명과 접촉을 했고 이 가설을 증명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이후에 타임머신 개발까지 착수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놀랍게도 그 멤버들 중에는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한 엔리코 페르미 그리고 나사의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도 일원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에르네티와 과학자들은 일단 단순하게 그냥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했고 좀 다른 형식의 타임머신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과거를 포착하는 기계인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물리적 파장은 에너지를 생성시키죠. 그리고 그 생성된 에너지가 이 차원의 어딘가에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빛과 소리의 형태로 그 에너지를 다시 재구성한다면 그 흔적의 발생 진원을 영상이나 음성 형태로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들이 생각한 타임머신의 청사진이었는데요. 수년 동안 연구에 몰두했고 마침내 과거에 있었던 에너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뭐 살아가면서 움직였던 거 말하는 것들을 다 에너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CRT, 그러니까 브라운관상의 빛과 소리로 재구성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기계에 크로노바이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로노바이저는 원하는 과거 시기를 설정해요. 그리고 거기를 추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적으로 나오는 음성이나 빛의 파장을 수신받아서 브라운관상의 음성과 영상으로 송신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에르네티 신부가 설명을 하길 아무리 과거라도 인간이 한번 뱉은 또는 행한 어떤 음성이나 이 상황의 정보는 분명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에너지로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과거를 지금에 가서 꺼내오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물리학이나 이런 거엔 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갸우뚱하면서 듣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실제로 이들이 크로노바이저를 완성하고 나서 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알만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 한 예로 무솔리니 연설 장면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나폴레옹의 연설 장면, 그리고 기원전의 로마의 정치 철학자 키케로의 연설 장면, 기원전 169년 고대 로마 문학의 아버지 콘투스 애니우스의 마지막 희곡 상영 장면도 추적하게 되죠. 그리고 직접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에르네티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포착했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순환을 당하는 예수를 포착했다고 밝혔죠. 그게 진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게 이 개념 자체로도 정말 사실이라면 세계의 발명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또 다른 우려가 있었습니다. 행여 누군가의 독재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기계를 발명해놓고도 교황청은 긴 회의를 거쳤고 1970년 전까지 이 기계를 폐기해라.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거에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연구 자료는 교황청의 비밀 창고에 봉인됐고요. 그동안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각서까지 쓰게 했죠. 그런데 에르네티 신부는 추후 이 사실을 모두 잡지사에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목격한 사진이라면서 2장을 증거물로 제시하게 되죠. 어떤 게 찍혀 있었을까요? 하나는 사도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관을 쓴 예수 얼굴의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증거물로 제시한 사람은 에르네티 신부님이었어요. 아무렴 신부님이 이렇게 조작된 사진으로 거짓말을 했냐 할 수 있지만 또 그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찍은 거다라는 사실은 쉽게 믿기지 않죠. 그리고 사진이 공개된 지 3개월 만에 실제로 이게 가짜라는 주장이 확인됩니다. 먼저 사도들과 있는 예수 사진은 독일 화가 요하네스 라파엘 벨레의 작품 Jesus Among the Wheatfield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을 빼고는 거의 똑같다고 할 만큼 유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있던 가시관을 쓴 예수의 사진은 스페인 조각가 로렌조 코야우드 발레라의 예수 그리스도 조각상을 촬영했던 엽서 사진을 변조한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신부님의 조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신부님이 여러 노벨상 받은 사람, 나사에 있던 사람 다 참여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거론됐던 엔리코 페르미의 경우에는 1938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래 1954년 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미국에서 꾸준히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950년대 만들어졌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됐죠.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그가 바티칸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조차 없었고요. 두 번째로 이 로켓 과학자였다는 베르너 폰 브라운,
1945년에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리고 1977년 사망할 때까지 미국 정보의 보안 관리를 받았고 거기서 미국에서 꾸준히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티칸까지 와서 이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게 얼토당토하지 않았죠. 이렇게 에르네티 신부가 말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신빙성을 잃어갑니다. 그냥 거짓 미스테리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여졌죠. 에르네티 신부로서는 사제 생활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신부님이 쉽사리 주장을 꺾지 않아요. 한 인터뷰에서는요, 1950년대 그 교황이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금지시킨 것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물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믿을 텐데 그걸 제시하시지 못한 채 1994년 사망하셨죠. 그런데 임종 직전에 그가 남긴 아주 인상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의 사진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크로노바이저는 진짜 존재한다. 그럼 거짓이라는 걸 인정했네요. 조금 더 들어보셔야 할 텐데요. 에르네티 신부가 죽기 전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기밀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은 유일하게 프랑스와 브룬 신부였습니다. 그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믿었어요.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에르네티 신부는 위로부터 강하게 압력을 받았다. 그가 제시한 그 가시관을 쓴 예수 사진, 그건 애초부터 크로노바이저가 그런 클로즈업 사진을 찍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분명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잡지사는 에르네티 신부가 준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무단으로 실었다. 다시 말하면 잡지사에서 크로노바이저 사건에 대해서 신부가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 뜬금없이 엽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실었다. 이게 그 크로노바이저로 찍었다는 사진이라더라 하면서 거짓 정보를 줬다라는 건데, 사실 에르네티 신부 역시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헷갈려요. 근데 이 상황 속에 결국 답은 둘 중 하나죠. 둘 다 거짓말을 하던지 또는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던지요. 에르네티 그리고 브룬 신부님 두 분 모두 열렬한 초자연 현상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권위 있는 학자고 교황청 사제의 신분으로 아무렴 정말 근거 없는 거짓말을 내세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얻는 건 뭘까요? 유명세? 돈? 아니라면 정말 그들이 혹시 교황청이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를 폭로하고 싶었던 순수한 의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다른 미스테리한 점이 있습니다. 에르네티 신부의 폭로로 세계가 떠들썩했죠. 아니, 유명하신 신부님이 이런 걸 폭로해가지고 이런 거짓을 했냐. 근데 정작 교황청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긁어 부스럼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의문이 증폭되고 음모론이 생기고, 최대의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은 크로노바이저, 이건 이제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이걸 이제 바티칸에서 사용한다더라, 혹은 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를 비밀리에 통제하는 어떤 손이 있는데 그 세력가들이 크로노바이저를 손에 넣어서 사용 중이라더라 하는 설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사실 크로노바이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능으로 인해서 어떤 악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에르네티 신부가 그 위치에서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였을까가 저한테는 가장 궁금증이었는데요. 만약 그의 폭로가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이었다면, 바티칸 교황청 비밀 창고에 있다는 과거 포착 타임머신 크로노바이저가 존재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공개될 날이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